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야외 유세 도중에 그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7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금매장에는 트럼프 당선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산, 제약바이오, 재건, 대북 관련 종목 등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HBM과 관련해서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탔지만 이번에는 모바일 경험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이날 오전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 대상자, 매각 금액, 매각 방식 및 매각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로니들 개발사 라파스가 붙이는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라파스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중입니다. 이것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주사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당선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방산, 재건, 대북, 가상화폐, 제약바이오 두루두루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라파스가 붙이는 비만 치료제 도전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상한가 터치 시도 나왔었고요.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지난 금요일에 전했던 두산그룹은 일제히 낙폭을 면치 못하는 아쉬운 흐름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저희 전문가님께 오늘 수급 강하게 들어온 섹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과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전화 열어드렸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또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시장 질문 한 바가지로 또 들고 왔는데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70%대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그쵸, 굉장히 많은 여러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굉장히 산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저는 들었었거든요. 일단 11월 전,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만이라도 봐야 될 섹터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음모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피격 이슈가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 피격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 판세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악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무언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추세로 봤을 땐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대북 어떤 관련주들 있죠? 우리 그 경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상승 추세를 이번에는 만들어내는 테마가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과 대북 쪽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뭐 지배구조 개편한다라고 해서 저는 조금 더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오늘 두산밥캡부터 시작해서 두산로보틱스까지 두 자릿수 낙폭을 면치 못하는 아쉬운 흐름 가져갔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점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작년 10월 5일에 상장될 때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가격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내걸었었던 내용이 뭐였느냐? 두산로보틱스 2024년에는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로봇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산밥켓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그 기업을 두산로보틱스 아래에 붙여서 두산로보틱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두산밥캡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벌고 있는 기업이 두산로보틱스로 들어간다는 건 두산로보틱스가 만들어낸 적자를 두산밥켓이 그대로 포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모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두산밥캡보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로봇 관련주 이슈로 다시금 올라설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준 게 두산밥켓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밥켓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곡소리 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두산로보틱스를 보유 중이신 분들께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양날의 검이 되어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고 시장의 흐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아직 숫자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또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약간 인하 문제도 있었고 뭐 실명 가능성 뭐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좀 노이즈는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우리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이 펩트론 이 네. 종목도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부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쭉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익절 자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펩트론의 흐름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일 이동평균선까지 닿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전부를 봤을 땐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대봉 LS, 펩트론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20일 이동평균선만큼은 절대적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을 태우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맞닿는다는 것, 이 부분에서 맞닿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닿는다는 건 더 이상 위로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보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0만 주 정도 들어왔죠. 매도 물량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20만 주를 비교해봤을 때 이쪽으로 따라 올라오면 비슷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판 물량이 많겠습니까? 산 물량이 많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매도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짧게 매수하고 큼직큼직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계산해보지 않는다면 외국인 아직까지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만 9천 주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만 3천 주 매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9만 6천 주와 2만 주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거래일 동안 매도한 물량이 대략적으로 18만 주가 넘는다는 거죠. 그 물량이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관이 매수보다 매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나가 준다면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작년에 말씀드렸던 127조 원 규모의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한 만큼 여기에서 매출이 찍히기 전까지 선반영받는 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작년에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이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펩트론에 대한 이슈는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대봉LS와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20일 이동평균선만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지만 1거래일 이탈하는 건 괜찮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정말 매도해야 되는 자리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아직은 상단 열려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사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좀 지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권 이슈가 하나 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레몽레인 내일 시장에서 한번 꿈틀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정치 이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전문가님께서 HTS의 오색선을 그려놓은 거 보셨을 것 같은데요. 토르기법입니다. 이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뇌 종목 탈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수익률 중에서 탑5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트와 에이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4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 모두 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그리고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벌써 350% 상승률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엄청난 성적표 그리고 특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수익률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번 토르기법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기본서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인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아직 이 토르기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르기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룡전기 아까 성적표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다 장중한때 6%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3월 달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1월에 포착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슈가 나오기 전에 포착을 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료는 이미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첫 번째, 작년에 2023년 6월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는 내용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의 매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변압기가 교체할 주기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화장품의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압기의 매출이 찍히고 화장품의 판매량이 찍힌 시기부터 주가는 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면 우리는 뭘 예상한 겁니까?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릴 때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왜? 선반영 받았던 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변압기 교체를 한답니다. 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화장품의 판매량이 증가될 것입니다. 라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눌려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변압기 교체와 관련돼서 예상치보다 더 좋은 컨센서스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넘어간다라는 것.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선반영 받았던 주가보다 화장품의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됐다면 넘어간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보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HBM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테스트 장비 관련주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테스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은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눌리고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아실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우리에게 가십거리를 주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 또 뭐가 있습니까? 항암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유전자 관련주들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언젠가 매출이 나오겠죠. 그 매출이 나올 때 예상치를 상회할 것인지 하회할 것인지를 우리는 아직 알 수 없겠지만 바닥권에서 진입을 했다면 하회치가 나온다면 적당히 수익을 내면 되고요. 상회했다면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진입하실 때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무서워하실 것이 아니라 고점에 있는데 이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 뉴스가 있는지만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진입하셔서 단기 구간에서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과 토리기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간략하게 드려볼 텐데 토리기법 자체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죠.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르 신호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다면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최소 5% 이상의 상승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장에서 잊혀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붙는다라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장에서 다시금 관심을 끌고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조건 하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별표 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렇게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 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가가 상향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었다가 다시 붙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그 종목은 진입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이 바로 토리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리기법에 포착이 되지 않는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칙적인 구간에 있거나 아니면 단기성 테마의 종목들로 이미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기가 되어서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렵지 않죠? 이젠 아실 겁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올라올 때가 매수 자리다.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 자리인데 파란색 저항선을 밟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삐 풀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량익절이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에서 분할익절을 해보는 게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설비 관련주로 1월 5일 날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또 한 번 포착이 됐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작년부터 똑같이 말씀드렸고 1월 5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몰퍼스 변압기, 개폐기 등 변압기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그리고 실적 폭증하는 전력기 업체 수주 잔액이 역대급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 가지 더, 한전 독점 중인 송전망 건설 사업, 민간 개방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미국 친환경 전력망 구축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냈고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재룡전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통해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비와 친환경 전력 전환을 위해 2031년까지 전용 예산을 약 193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변압기 교체,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 일론 머스크의 내용들까지 연이어서 매크로적인 이슈들과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미국 전력망 변압기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수주 잔고가 2천억에서 영업이익 6배까지 증가되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1월 5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룡전기뿐만이 아니라 전기,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볼 때 이 중에 바뀐 내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모두 작년부터 알고 계셨던 그 내용들이에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계속 올라가느냐? 뻔하죠. 이겁니다. 매출액이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상회되었다라는 그 내용 빼고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월 5일 날 포착해서 330%가 넘는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고 3월 28일 날 또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 144%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파란색 저항선도 이탈하지 않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 위치에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라고 일컬었었던 그 시기의 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죠. 언제 넘어갔습니까? 1월이 지나고 나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오고 넘어갔습니다. 그 가격 얼마? 27,200원이에요. 그런데 넘어가고 나서 눌림목이 되는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34,450원입니다. 그러면 이슈가 끝나고 다시 실적이 저조해지거나 아니면 이번에 발표된 실적보다 조금만 낮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어디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다? 3만 원 중반대까지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유 중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더 갈 자리가 남아 있으니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위치까지 끝까지 보고 산 정상 찍고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내려올 때 같이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그 점만 기억하신다면 재룡전기 더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룡전기 고점에서 물 한 잔 마실 때 그 물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승률을 만나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토르기법에 있었습니다. 급등 전에 선점을 해야 수익률을 온전히 다 누려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럼 그게 가능해 하실 텐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려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을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토르 기법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르 기법으로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연락 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GC셀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63,950원에 8%입니다. 아, 네. 63,950원에 8% GC셀입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봤더니 이게 면역 항암제 종목인데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을까요? 지금 종가가 거의 한 32,000원대여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점에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미 38,750원에 50%는 손절을 했고요. 손절을 하셨어요? 네, 38,750원에 50%는 손절했고 네. 나머지는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말씀을 주셨는데, 자, 네. 첫 번째, GC셀은 항암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유전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었던 주가가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해도요. 여기 네.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GC셀이 목표 주가를 올렸던 이력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목표 매수가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매수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매수가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 종목이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변동성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도 너무 크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으신 상황인데 저는 지금 들고 있으신 그 물량 있잖아요. 네. 손절하셨다고 하셨죠. 네. 지금 우선 첫 번째로 GC셀이 가야 되는 향후 목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점을 찍은 날짜가 언제냐? 6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는 1983거래일째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역사적 저점이 26,600원이죠.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6월 26일부터 플러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때까지 저점을 경신하지 않으면 GC셀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어디냐?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매수가 그 윗단까지도 볼 수 있어요. 파란색 저항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필요한데 3개월 이내에는 추가 매수 불가하다예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다음 주가가 눌릴 때 적정 매수가를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35,000원에서 38,000원 아니면 더 깊게 보자면 4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목표 매도 가격을 7만 원까지 잡으신 다음에 매도하시면 손실을 보셨던 거 그대로 맨징하실 수 있다. 해지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C셀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6월 26일이니까 3개월이 지나는 기간 동안 최근 만들었었던 저점 27,700원 혹은 26,6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 주가가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면 3개월 후에 다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개월 이후에 추가 매수 35,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 매도 가격은 총 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파란색 선, 핑크색 선, 이 두 가지 선을 바탕으로 해서 내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잘 오를 수 있을지 이것을 모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 이 두 가지 빛, HTS에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 아시죠?
하시죠.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빛은 바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 줄기의 빛 최인성 전문가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번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이 종목 오늘 매수가가 29,000원이고요. 그리고 8% 비중 갖고 계십니다. 7월 10일쯤에 급등세 보였는데 아직도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덕전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한 가지예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그겁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니까 내 목표가까지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대덕전자는 PCB 업체죠. 그러면 지금 삼성과 애플의 서로의 경쟁 구도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목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그런데 내 목표 가격이 왔을 때 본전에서 정리하는 게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핑크색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BH를 비롯해서 FPCB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욕심은 버리셔야 되겠지만 최근 거래 대금이 터졌죠.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터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준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준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할 것인지 아니면 돌파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겠지만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 눌릴 때가 바로 진입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동일 비중으로 하신다면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약 27,000원 그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26,500원, 27,000원까지 내려올 텐데 그렇게 낮춰놓으신 이후에 내 본전, 평균 단가를 낮춰놓은 본전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 원래 29,000원이었었던 그 물량만 29,000원 넘어갈 때 매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건 알고 있고 대덕전자 자체가 제가 또 FPCB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었던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그 굳건한 힘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과 더불어 지금부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7,000원 평균 단가 만드시고요. 본전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을 매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차트 위에 멘토 그리고 상한가 포착의 안내판은 바로 오색선인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지금 당장 탈출하고 싶어요. 당장 내일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받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아,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대건설입니다. 아, 네. 종목명과 그리고 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55,760원이요. 아, 네. 59,760원. 55,000예. 네, 55,760원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55,760원에 30%입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가 3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 종목 많이 고심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매수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 때 매수하셨죠? 예. 네, 코로나 때 이 자리에서. 그죠?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설사들의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PF 문제가 있죠.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 문제가 예. 있죠.
근데 예. 이게 왜 건설사들에게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자재값이 올라간 것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금리가 고금리로 갈수록 건물 지어봤자 안 팔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올해 금리가 인하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숨통이 트여질 거고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면서 현대건설의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쉬운 건 2년 전에 투자하셨고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55,000원대 평균 단가까지 오는데 2, 3년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 정도밖에 정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예. 이미 비중을 30%나 담으신 이 종목을 추가로 곱하기 2배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현대건설의 모든 비중을 다 집어넣어놓고 나는 그냥 손가락 빨면서 2, 3년을 버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진입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과거에 보여줬었던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시대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기가 좋지 않았고 주가가 내려앉았으면 다시 본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 평가 2위를 한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믿으시고 상장 폐지 가능성 매우 희박하면서 한 가지 더 영업이익과 부채 비율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나쁘지가 않아요. 현대건설은. 이거 믿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믿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연간으로 봤을 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 본전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본전까지 올라갈 때 정리하고 주가가 눌릴 때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이 박스권의 중단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면 이 종목은 그 윗단 55,000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전에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4만 원 초반, 그다음에 내가 목표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6만 원 이상을 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전에서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숫자가 정말 잘 찍히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전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포스코 푸처엠. 아, 네. 그러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6만 7천 원에 네. 비중은요? 15%입니다. 아, 15%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26만 7천 원이네요. 전문가님, 약수익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미숫가가요? 네. 어때 보이세요? 가르쳐 드릴까? 자, 그러면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그냥 뉴스 보고 좋다 해서 들어갔는데 이야, 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잘 잡으셨어요. 잘 네? 잡으셨어요. 포스코 아, 퓨처엠 잘 잡으셨어요. 정말요? 매수가 너무 좋고요. 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고 나서 이 가격에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때 이거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붐으로 올라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메가토르 신호가 떴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만큼은 에코프로 관련주는 못 올라가더라도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포스코 퓨처엠, MSCI 편입 이슈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철강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 관련주들의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단연 이거예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반의 반토막 났다라는 거. 1,600, 1,700억 가까이 하던 종목이 350억으로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분기에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나오는 게 작년에 벌었던 매출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 실적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가를 잡을 때
이 고점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네. 목표 매도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41만 500원, 41만 500원,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300일 이동평균선 가격인 32만 원 정도, 여기까지 보시고 분할 익절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할 익절 자리 알려주셨습니다. 32만 원과 41만 500원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차마 다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내일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HTS의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색선은요,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3권인데 한 권은 지금 현재 기본서고요. 그리고 2권은 매뉴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살짝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글자도 굉장히 많지만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었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저희 전문가님께 드디어 장바구니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장바구니 종목 들고 와주셨거든요.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당신의 수익률에 치얼스, 건배, 바이오 대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률을 온전히 느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바이오 관련주랑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 뒤에 살짝 커다랗게 적혀는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디지털 겨우 지난달에 포착을 해주셨는데 9,000원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벌써 11,000원대까지 갔더라고요. 이것도 대단한데 반도체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사실 반도체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20% 훨씬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바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토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쵸. 이 메가토르 그냥 기법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기법 시장이 변하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너네 그거 약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매에 접목시켜서 이용하고 있는 기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반론하실 내용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마이크로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와 백신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로만 봤을 때 뭐가 있느냐? 바이오 리액터라는 세포 배양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셀빅이라고 하는데 중동 지역에 수출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자, 백신으로 한번 볼까요? 바이오 의약품과 원부자재 그리고 장비 성능시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입맛 다시게 만들어주는 에피타이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었느냐? 정밀 현장 진단 장비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때나 이용이 많이 됐었던 지금은 조금 잊혀지고 있는 그리고 폐렴과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겠죠. 코로나인데 한 번에 94명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진단용 대용량 진단 키트 MD젠 개발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받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가지 테마 중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의료기기와 백신 2가지. 근데 백신으로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흔들면 흔드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구나. 그렇다면 그 말인즉 외국인들의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마이크로 디지털이 상승 추세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만
달라졌던 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게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달라졌던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으면 내려오고, 그죠? 또 올려놓으면 내려오는데 올리기 직전에 토르 신호가 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최근 코스피를 설명드릴 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토르 신호 중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함과 동시에 금요일 날 폭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갭을 띄워놓긴 했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제 이 구간이 뭐냐?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또 한 번 많이 붙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짧은 시기열로 주가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 자리를 익절 자리로 잡을 것이다. 단기간에 20%가 조금 안 되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17.28% 수익 구간인데 여기에서 너무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최대한으로 봤을 때 30% 정도는 거뜬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 한번 또 보기 이전에 토르 신호는 제가 세 가지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글귀로 한번 보시라고 지나쳐 가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두 가지가 성립이 됐을 때 그다음 우리가 진입하기 위한 캔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캔들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뭘 통해서 찾는다?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을 한다. 왜?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그만큼 차익 실현의 욕구만 커질 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잠식된다라는 이슈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차트에 토르 신호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추천해 주는 것, 남이 얘기해 주는 것 말고 나와 맞는 옷을 걸치고 주식시장을 활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답이다, 누가 오답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들 그리고 종가 베팅이라는 메리트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다면 제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약바이오주를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반도체와 LED 관련주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오테크닉스 포착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HBM과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내용과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언제 포착이 됐습니까? 메가토르 신호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메가토르 기법 자체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적정 주가 혹은 저점이다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태로 아직까지 순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들고 나왔던 이유는 파란색 저항선이 잠깐이지만 내려왔었습니다. 그 말인즉 내일이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강제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오테크닉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22.24%의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이 가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박스권을 이렇게 크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의 중단을 넘어서는 가격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점이라고 한다면 박스권의 하단에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하단에서 잡히면 말이죠. 추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적정 주가는 매우 잘 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25만 7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올라가는 구간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캔들의 모양이 의심스럽다면 분할 익절까지 진행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든 종목이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토르 신호가 완벽하게 포착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률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들고 오기 때문인데요. 대신 내일 또 히든 종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르 기법을 가지고 포착해낸 종목들 2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도 테마로 재건, 보안, 방산, 가상화폐 관련주 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본 마이크로 디지털 어닝 시즌이 곧 시작되는데 실적이 무려 50%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모이고 있습니다. 네,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토르 기법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게 된다면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내 손으로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내 장고를 배불리 하신다면 너무나도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고요.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